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강민우는 습관처럼 손을 뻗어 알람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 한지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잠든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침실을 나왔습니다. 욕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35세. 벌써 눈가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회사 생활 10년 차. 고졸로 시작해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동생 민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어젯밤 지은이 준비해둔 김밥이었습니다. 민우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었어. 저녁은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사랑해. 메모를 식탁에 놓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김포한강 신도시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5층 아래에서는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민우는 차에 시동을 걸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대림건설 본사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6시였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재건축 프로젝트 자료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기회였습니다. 성공하면 차장 진급도 가능했습니다. 오전 8시 팀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회의 자료를 정리하며 오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회의, 현장 점검, 오후 협력업체 미팅. 저녁 9시는 되어야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지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도 늦어?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 민우는 미안한 마음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해.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시간 낼게. 조금만 참아줘. 그때 동생 민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 민호의 목소리는 들뜬 것 같았습니다. 형, 저녁 시간 돼? 형수님이랑 같이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민우가 물었습니다. 수진이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형이랑 형수님께 인사 제대로 드리게. 민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현장 점검 후 야근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미안, 민호야. 오늘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형수한테 부탁해 볼게. 형수가 수진이 만나서 저녁 먹어도 되겠지? 그래도 돼. 형이 바쁜 거 아는데. 민호의 목소리에 살짝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 가족인데. 형수가 잘 챙겨줄 거야. 수진이한테 잘해야 돼. 민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우는 지은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민호가 약혼녀 소개시켜주고 싶대. 내가 바빠서 미안한데 대신 만나줄 수 있어? 지은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만나볼게. 시동생 결혼인데 당연히 챙겨야지.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은 정말 좋은 아내였습니다. 5년 전 결혼할 때 민우의 집안 형편을 알면서도 흔쾌히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잘 챙겼습니다. 특히 민우를 친동생처럼 대해주었습니다. 민우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8년 전 그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였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갚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어머니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민우는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생 민호는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민우는 민호만큼은 제대로 공부시키고 싶었습니다. 형, 나도 학교 그만두고 일할게.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공부해야 돼. 형이 벌게. 민우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렇게 민우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에는 야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 사이 민우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4년 내내 민우는 민호의 등록금을 댔습니다. 생활비도 보냈습니다. 자신은 학교와 일을 병행하며 빠듯하게 살았지만 민호만큼은 넉넉하게 공부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민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IT 스타트업에 취직했습니다. 마케팅팀 대리로 일하며 괜찮은 수입을 얻었습니다. 민우가 야간대를 졸업하고 대림건설에 입사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형, 이제 내가 형 도울게. 민호가 첫 월급을 받던 날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내 앞길 준비해. 결혼 자금도 모아야지. 민우는 민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형제는 정말 가까웠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모였고 휴일에는 같이 등산도 갔습니다. 민우가 지은과 결혼한 후에도 민호는 자주 형의 집을 찾았습니다. 지은은 민호를 친동생처럼 챙겼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연애 고민도 들어주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감사해요. 민호는 지은을 따랐습니다. 뭘? 가족인데 당연하지. 지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개월 전이었습니다. 민호가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박수진. 은행에서 일하는 32세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하고 조용한 인상이었습니다. 형,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민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민우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민호야. 어머니 강정숙도 기뻐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결혼 날짜는 3개월 후로 잡혔습니다. 준비할 것이 많았습니다. 웨딩홀, 스드메, 혼수, 신혼집. 민호는 바빴고 수진도 은행 업무로 시간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형, 도와줄 수 있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형이 도와줄게. 민우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민우는 회사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재건축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거의 집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주말에도 현장에 나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여보, 민호 결혼 준비 좀 도와줄 수 있어? 지은이 물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민우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시동생 결혼인데 내가 챙겨야지. 지은이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여보. 민우는 지은을 안았습니다. 그렇게 지은이 민호의 결혼 준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진과 함께 웨딩홀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수진도 은행 업무로 평일에는 시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형수님, 죄송한데 혼자라도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민호가 부탁했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둘러보고 괜찮은데 추천해 줄게. 지은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지은은 강서구의 한 카페에서 민호를 만났습니다. 웨딩홀 자료를 함께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민호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감사해요. 형이 바빠서 제대로 도와주질 못하는데. 민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빠가 지금 프로젝트 때문에 힘들잖아.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지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형이 복 받은 거예요.
민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웨딩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여의도, 강남, 잠실 등 여러 곳의 홀을 비교했습니다. 가격, 음식, 시설을 따져봤습니다. 시간이 금방 흘렀습니다. 형수님, 배고프시죠? 저녁 먹고 가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7시였습니다. 민우는 오늘도 밤 10시는 되어야 들어올 것입니다. 혼자 집에 가서 TV를 보며 기다리는 것보다는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간단하게 먹자.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불고기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의 회사 생활, 수진과의 연애 과정, 결혼 후의 계획들. 형수님은 결혼 생활이 어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좋지. 오빠가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 형이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형수님이랑 데이트도 해야 하는데. 민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오빠도 승진하려면 지금이 중요한 시기잖아. 지은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미묘한 쓸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수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결혼 5년 차, 아이도 없고 남편은 거의 집에 없습니다. 지은은 육아휴직을 하고 있었지만 아이가 없는 육아휴직이었습니다. 복직을 준비하고 있지만 민우는 조금만 더 쉬어라고만 했습니다. 형수님, 요즘 뭐 하세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집에서 책 읽고 TV 보고 가끔 친구들 만나고. 지은의 대답은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심심하시겠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조금. 지은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공허함이 커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11시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잤어? 응. 오빠 기다렸어. 지은이 일어나 민우의 가방을 받았습니다.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빠서. 민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아. 씻고 자.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5분도 안 돼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한 게.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민호와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눈을 맞추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은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관심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시동생일 뿐이야. 지은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또다시 새벽에 일어나 회사로 갔습니다. 지은은 혼자 아침을 먹으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형수님, 어제 감사했어요. 덕분에 웨딩홀 잘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혼수 보러 가야 하는데 또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언제 시간 되는지 말해줘.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보이지 않는 선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우의 프로젝트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주말에도 현장 점검으로 나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곳이 되어갔습니다. 지은은 그 시간 동안 민호와 자주 만났습니다.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웨딩홀 계약, 혼수 장만, 스튜디오 예약, 신혼집 알아보기. 결혼 준비는 해야 할 일이 끝없이 많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은과 민호는 동대문 종합시장에 혼수를 보러 갔습니다. 이불, 수건, 주방용품을 골라야 했습니다. 수지는 은행 업무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형수님, 이 이불 어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색이 너무 진한 것 같아. 이거는 어때? 지은이 다른 이불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서서 물건들을 살펴봤습니다. 가끔 손이 스쳤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당황하며 손을 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접촉이 어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민호가 근처 칼국수 집을 제안했습니다. 좁은 식당 안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뜨거운 칼국수 김이 두 사람 사이로 피어올랐습니다. 형수님, 요즘 어떠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뭐가? 지은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식히며 물었습니다.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로워. 솔직히 형이 너무 일만 하는 것 같아요. 형수님한테 소홀한 거 아니에요? 민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아니야. 오빠도 힘들잖아. 승진하려면 지금이 중요한 시기고. 지은은 변명하듯 말했지만 자신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형수님 감정도 중요한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민호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 민우는 항상 조금만 참아줘, 이해해줘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내가 걱정해줘서. 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형수님한테 신세를 많이 졌는데요.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어요. 민호도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다시 혼수를 보러 다녔습니다. 오후 내내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지은의 발이 아팠습니다. 잠깐 쉬자. 민호가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은은 신발을 벗어 발을 주물렀습니다. 많이 아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좀.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해드릴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지은은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관심이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혼수 목록을 정리하며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민호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야, 나 차 가지고 왔어.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민호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오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민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는 요즘 그런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우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거실. 지은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형수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덕분에 혼수 거의 다 정리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야. 나도 즐거웠어. 수진이가 좋아할 거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잤어? 민우가 물었습니다. 응. TV 보고 있었어. 지은은 재빨리 휴대폰을 치웠습니다. 오늘 민우 혼수 보러 갔다며? 어땠어? 민우가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응, 좋았어. 거의 다 골랐어. 지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수고했어.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미안해. 민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나는 시간 있으니까. 지은이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우는 물을 마시고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지은은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호와의 대화창을 들여다봤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가 수백 개였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준비에 관한 내용뿐이었지만 점차 일상적인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형수님, 점심 드셨어요? 저녁에 뭐 하세요? 지은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맞나? 하지만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돕는 것뿐인데 뭐가 문제일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지은과 민호는 여의도 웨딩홀에 최종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오는 길 민호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배고프시죠? 저녁 먹고 가세요. 수진이는? 지은이 물었습니다. 오늘 야근이래요. 은행이 바쁜가 봐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개인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두 사람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수진이랑은 잘 지내? 지은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잘 지내죠. 그런데 지은은 민호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어냈습니다. 수진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 촉구했습니다. 가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것 같달까?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놀랐습니다. 결혼을 2달 앞둔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알아요. 제 잘못이에요. 그냥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호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묻어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수님 같은 사람을 만났어야 했는데.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호야. 죄송해요. 이상한 말 했네요. 민호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형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형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지은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이상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 형 만나서 행복해. 그리고 수진이도 좋은 사람이야. 결혼 준비하면서 불안한 거겠지. 다들 그래. 그런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결혼은 큰 결정이잖아. 지은은 화제를 돌렸습니다.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야? 두 사람은 다시 현실적인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그 순간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습니다. 우산 없으시죠? 제 것 같이 쓰세요. 민호가 우산을 펼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지은이 손을 저었습니다. 형수님, 차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 맞다. 주차장이 저기인데. 지은은 빗속을 가리켰습니다. 같이 가요. 우산 같이 쓰시죠. 민호가 우산을 지은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우산 아래에서 걸었습니다. 어깨가 닿았습니다. 지은은 긴장했습니다. 이건 분명 선을 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응, 너도. 지은은 재빨리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지은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한지은. 그녀는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우는 역시 없었습니다. 지은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형수님, 무사히 도착하셨어요? 지은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도착했어.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 예약 확인하러 가야 하는데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은은 망설였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돕는 것뿐인데 뭐가 문제일까요? 알았어. 언제 시간 되는지 말해줘. 그날 밤 민우는 새벽 1시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자는 척했습니다. 민우는 샤워도 하지 않고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5분도 안 돼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눈을 떴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5년 전 결혼할 때는 행복했습니다. 민우는 비록 학벌은 부족했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은의 부모님은 반대했지만 지은은 민우를 선택했습니다. 처음 인연은 좋았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고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프로젝트 팀으로 발령받으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승진을 위해서는 성과가 필요했고 성과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민우는 점점 집을 비웠습니다. 지은도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남편의 성공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3년째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지쳤습니다. 아이라도 있으면 다를 텐데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봤지만 둘 다 문제는 없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복직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조금만 더 쉬어. 내가 벌게. 라고 했습니다. 지은은 집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지은과 민호는 청담동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웨딩 촬영 스타일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샘플 사진들을 보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스타일 괜찮지 않아요? 민호가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신부가 신랑의 어깨에 기대고 있는 포즈였습니다. 좋네. 수진이가 좋아할 것 같아.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형수님이랑 형은 웨딩 사진 어떻게 찍으셨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주 평범하게 찍었지. 예산도 별로 없었고.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웨딩 사진 보고 싶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웨딩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5년 전의 자신과 민우. 둘 다 훨씬 젊어 보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형수님, 정말 예쁘시네요. 민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지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좋으시잖아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좋냐고 물으면 뭐라 대답해야 할까요? 남편은 집에 없고 대화는 없고 외로움만 가득한 삶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스튜디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형수님, 저기 카페에서 차 한잔 하고 가시죠. 좋아. 지은은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청담동 거리가 보였습니다.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오가고 명품 매장들이 즐비했습니다. 형수님,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지은이 물었습니다. 요즘 행복하세요? 민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아. 왜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오빠가 너무 바빠. 우리 대화할 시간이 없어. 아침에는 자고 있고, 저녁에는 회사에 있고, 주말에도 일하러 나가고, 지은의 목소리에는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한테 말씀하셨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말했지. 그런데 오빠는 조금만 참아줘.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일하고만 해. 근데 그게 벌써 3년째야. 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는 지은의 손을 덮었습니다. 형수님, 힘드셨겠어요. 지은은 민호의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온기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빼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지은이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잖아요. 저도 당연히 들어드려야죠. 민호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되고 있다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의 약혼녀 수진에게서 민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오늘 스튜디오 어땠어요? 좋았어. 형수님이 잘 골라주셨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형수님한테 너무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제가 시간을 못 내서. 수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형수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주말에는 꼭 시간 낼게요. 형수님께 감사 인사 드려야겠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 달 후면 수진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왜 형수님 생각만 나는 걸까요? 같은 시간 지은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우는 역시 야근 중이었습니다. 지은은 오늘 민호와 손을 잡았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 따뜻함, 그 위로,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형수님, 주무세요? 아니, 아직. 오늘 감사했어요. 형수님이랑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도 그래. 형수님. 응?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좋은 꿈 꾸세요. 너도.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분명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외로움이 너무 컸고 민호의 관심이 너무 달콤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의 선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다가오는 파국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민호의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은과 민호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이제는 결혼 준비와 상관없는 만남도 생겼습니다.
점심 식사, 카페에서의 차, 저녁 산책. 민우는 여전히 프로젝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동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호는 수진과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갑자기 야근을 하게 되면서 약속이 취소되었습니다. 민호는 지은에게 연락했습니다. 형수님, 혹시 시간 되세요? 저녁 같이 드실래요? 지은은 망설였습니다. 요즘 자신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설렘.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지겨웠습니다. 민우는 오늘도 밤 10시는 되어야 들어올 것입니다. 좋아. 어디서 만날까? 두 사람은 한강공원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저녁을 먹고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5월의 저녁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강물이 반짝였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형수님, 요즘 어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뭐가? 지은이 물었습니다. 형이랑요. 민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똑같아.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와. 주말에도 일해. 힘드시겠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응. 지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 민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지은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슨 생각? 지은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에 대한 생각이요. 민호가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숨이 멈췄습니다. 민호야. 안 돼요. 알아요. 하지만 자꾸 형수님 생각이 나요. 민호의 고백은 절박했습니다. 안 돼. 우리 이러면 안 돼. 지은은 일어섰습니다. 나 집에 갈게. 형수님. 민호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민호야. 지은이 손을 빼려 했지만 민호는 놓지 않았습니다. 형수님도 저 같은 마음 아니세요? 민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민호에게 느끼는 감정을.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었으니까요. 미안해요, 형수님. 제가 선을 넘었네요. 민호가 손을 놓았습니다. 지은은 빠르게 걸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에 돌아와 지은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호에게도 끌립니다. 이 모순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 11시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자고 있었어? 아니. 지은은 침대에 누운 채 대답했습니다. 왜? 어디 아파?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지은은 민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돼? 오랜만에 데이트할까? 지은은 놀랐습니다. 민우가 데이트를 제안한 게 얼마 만인가요? 정말? 응. 미안해. 요즘 너무 신경 못 써줬지. 이번 주는 프로젝트가 좀 한가해서. 민우가 지은을 안았습니다. 지은은 민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보, 사랑해. 지은이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민우가 지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다짐했습니다. 민호와는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결혼 준비는 수진이랑 하라고 하겠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다음 날 민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수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선을 넘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형수님을 좋아합니다. 지은은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답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이러면 안 돼. 너는 곧 결혼하고 나는 내 형수야.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이제 만나지 말자. 결혼 준비는 수진이랑 해. 형수님, 미안해.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맞는 결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토요일 민우와의 데이트 날이었습니다. 민우는 오랜만에 정장이 아닌 캐주얼한 옷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강남 거리를 걸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의 데이트였습니다. 여보, 오늘 즐거워? 민우가 물었습니다. 응, 오랜만이야.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지은이 웃었습니다. 미안해. 앞으로는 자주 시간 낼게. 민우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은 민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남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민호에 대한 감정은 일시적인 착각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하니 민호에게서 10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지은은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무슨 일이야? 형수님. 민호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민호야, 술 마셨어? 어디야?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이요. 형수님 만나요. 제발. 민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안 돼. 우리 만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요. 그러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가 애원했습니다. 지은은 망설였습니다. 민우는 옆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가면 의심할까요?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가 너무 불안정했습니다. 알았어. 30분 후에 내 집 앞으로 갈게. 밖에서 만나자. 지은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친구가 급한 일이 있대. 잠깐 다녀올게. 지금 밤 9시인데. 민우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응, 금방 올게. 지은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민호의 오피스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은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형수님, 민호야, 괜찮아? 지은이 민호를 부축했습니다. 안 괜찮아요. 형수님 없으면 안 괜찮아요. 민호가 지은을 안았습니다. 민호야, 정신 차려. 지은이 민호를 밀어냈습니다. 형수님, 저 어떻게 해요? 수진이랑 결혼해야 하는데 자꾸 형수님 생각만 나요. 민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민호야, 집에 들어가.
오늘은 술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에요. 술 안 마셔도 그래요. 민호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민호야. 우리 이러면 안 돼. 지은이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호가 지은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밀어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미안해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어요. 민호의 눈빛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지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화를 내야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도 외로웠습니다. 그녀도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했습니다. 민호야, 우리.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형수님, 위로 올라가요. 제발. 민호가 애원했습니다. 지은은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치명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잠깐만. 정말 잠깐만.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침묵 속에서 올라갔습니다. 13층.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의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모든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외로움, 욕구, 억눌렸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은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옆에 민호가 자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안 돼. 이런. 지은은 황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배신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남편의 동생과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민호가 눈을 떴습니다. 형수님, 나가야 해. 지은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형수님, 잠깐만요. 민호가 지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 민호야. 우리 큰일 났어. 이걸 어떻게. 지은은 울먹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호도 자책했습니다.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이건 영원히 비밀로 해야 해. 알겠지? 지은이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알겠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은 서둘러 오피스텔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 핸들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저질렀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남편에게 얼굴을 보일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였습니다. 민우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 친구가 뭐래? 응, 상담해 주느라. 지은은 민우의 눈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힘들었겠네. 씻고 자. 민우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온몸을 씻었습니다. 죄책감을 씻어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죄는 평생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민우가 평온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더욱 괴로웠습니다. 자신은 이 사람을 배신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은은 민호를 피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연락을 줄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호의 결혼식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강정숙이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민호 결혼 준비도 점검하고 다 같이 저녁 먹자. 민우는 기쁘게 응했습니다. 좋죠, 어머니. 우리 집에서 할까요? 그래, 며느리 손맛도 보고 싶구나.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민우의 집에 모였습니다. 어머니, 민호,
그리고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지은은 준비한 음식을 상에 차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민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수님, 오늘 음식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수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순수하고 착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곧 민호와 결혼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죄책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많이 먹어. 지은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결혼 준비 잘 되고 있니? 네, 어머니. 형수님 덕분에 거의 다 준비됐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지은이가 정말 고생 많았구나. 고맙다, 며느리. 어머니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이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별 말씀을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지은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수진과 어머니는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먼저 갈게요. 내일 수진이가 일찍 출근해야 한대요. 민호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같이 나가서 택시 태워드릴게요. 세 사람이 나가고 민우와 지은만 남았습니다. 민우는 설거지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수고했어. 민호 결혼 준비도 도와주고. 응. 지은은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좋은 신부 만났어. 수진이 참 착하더라.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을 영원히 묻어야 한다고. 민호도 결혼하면 정리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의 결혼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은과 민호는 서로를 피하며 지냈습니다.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호의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우는 기뻐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7시, 오랜만에 일찍 퇴근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지은이랑 저녁이나 먹어야겠다.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지은이 좋아하는 딸기를 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여보. 민우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지은은 보통 이 시간에 TV를 보거나 책을 읽곤 했습니다. 민우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우는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익은 목소리, 두 사람의 목소리. 민우는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천히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아내 지은과 동생 민우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형?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시트를 붙잡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1분일 수도,
10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우는 뒤돌아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나갔습니다. 형? 형? 민호가 옷을 입으며 뒤따라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이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민우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운전했습니다. 한강 둔치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평생을 살며 처음으로 강민우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핸들을 잡고 머리를 박으며 울었습니다. 믿었던 동생, 사랑했던 아내,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들을 위해 희생한 모든 시간이 무의미했습니다. 동생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일했던 날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던 시간들, 동생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모든 순간들, 그리고 아내, 5년 전 결혼할 때의 맹세,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그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요? 민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지은, 민호 어머니. 하지만 민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밤을 샜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은 거실 소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지은이 일어섰습니다. 민우는 지은을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챙겼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지은이 물었습니다. 호텔. 민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지은이 민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우는 지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여보. 지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우는 지은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민우한테? 미안해. 나도 모르게.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르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었겠지. 계획적이었겠지. 민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혼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민우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여보, 여보. 지은이 울부짖었지만 민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배신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민호와 지은은 끝났다는 것. 다시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 그렇게 강민우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주말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호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대폰에는 수백 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쌓였습니다. 지은, 민호 어머니. 하지만 민우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들과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도망칠 수는 없다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민우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3일 만에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민호, 지은, 그리고 수진.
오늘 저녁 7시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민우는 받았습니다. 민우야, 왜 연락이 없었니?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설명드릴게요. 민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지은이랑 싸웠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민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왜? 수진 씨, 오늘 꼭 와주셔야 합니다. 수진 씨도 알아야 할 일입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네, 무슨 일인데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우에게서는 여러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형, 전화 좀 받아줘. 형, 나 죽고 싶어. 어떻게 형한테 이럴 수가 있었을까? 민우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직접 대면할 것입니다. 저녁 7시 민우의 집 거실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어머니 강정숙, 민호, 지은, 그리고 수진.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민호 옆에 앉았지만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구석 의자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거실 중앙에 섰습니다. 네 사람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진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안방에서 두 사람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은이와 민우가 함께 있었습니다. 민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민우를 돌아봤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야, 그게 사실이니?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형, 정말 죄송합니다. 안 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겠지? 오빠, 그거 아니지? 민우는 수진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형수님이랑 그런 거였어요? 지은이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손대지 마세요. 수진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형수님을 믿었는데. 수진아.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은 민호를 돌아봤습니다. 오빠는요? 저한테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결혼하자고 했잖아요.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뺨을 때렸습니다. 따기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이 나쁜 자식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떻게 형수한테 그럴 수가 있니? 어머니. 민호가 울먹였습니다. 입 닥쳐.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형이 얼마나 너를 위해 희생했는지 아니? 형이 너 대학 보내려고 학교 그만두고 일했던 거 아니? 알아요. 알아요. 민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지은을 돌아봤습니다. 며느리, 너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민우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니? 지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 변명으로 될 일이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갈게요. 그녀는 손가락에서 약혼 반지를 빼냈습니다.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수진아.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다가오지 마세요. 수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 아니, 강민호 씨. 당신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수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웠니? 형제가 이럴 수 있니? 민우는 지금까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 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은과 이혼하겠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여보. 지은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민우, 넌 이제 내 동생이 아니야. 민우는 민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형? 민호가 기어가듯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형,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민우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대지 마. 넌 내 가족이 아니야. 민우야. 어머니가 민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래도 형제잖니. 한 번만 용서해줘. 민우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평생 민호를 위해 살았습니다. 제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저한테 한 게 뭡니까? 민우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민호를 사랑했는지. 그런데 민호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지은이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나도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한 번만 기회를 줘. 민우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 씨. 민우는 처음으로 지은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5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을 믿었습니다. 나도 오빠를 사랑했어. 지은이 울부짖었습니다. 사랑? 민우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합니까?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빴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승진해서 당신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알아. 지은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외롭다는 이유로 제 동생과 관계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우의 말이 모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겠습니다.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갈라서죠. 민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은이 민우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민우는 지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민우가 일어났습니다. 형, 다 내 잘못이야. 형수님은 제가 강요한 거야. 거짓말하지 마. 민우는 민호를 쏘아봤습니다. 두 사람 다 책임이 있어. 책임 떠넘기지 마. 형?
민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나 죽을래. 이렇게는 못 살아. 죽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해. 나는 상관없어. 민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형제가 이렇게 되다니. 민우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실망시켰습니다. 아니야, 민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가 민우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잠시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회사에 발령을 신청했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어디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부산입니다. 거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민우야.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에게서 몸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와 지은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민우는 비꼬듯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그랬겠죠. 이제 마음껏 사랑하세요. 형, 아니야. 그게 아니야.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우야.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민우는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자주 연락드릴게요. 민우야, 그래도.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는 강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민우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끝을 의미했습니다. 가족의 끝, 신뢰의 끝, 사랑의 끝. 거실에 남은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서 울었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호는 벽에 기대어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후회와 자책의 긴 밤, 평생 지속될 밤. 민우는 차를 몰아 한강변으로 갔습니다. 차를 세우고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강민우, 너는 이겨낼 수 있어. 너는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했어. 이번에도 할 수 있어.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사팀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부산 발령 신청합니다. 최대한 빨리 발령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해 주세요. 모든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절차. 민우는 차를 몰아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잠이 왔습니다. 꿈을 꾸지 않는 깊은 잠.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일어나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민우는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부산 발령 소식이 왔습니다. 한 달 후 부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절차도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은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다툼 없이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민호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과의 결혼은 당연히 취소되었습니다. 수진은 민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짐을 쌌습니다. 김포의 아파트를 떠나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시작. 기차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그와 함께 아픈 기억들도 멀어지기를 바랐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민우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1년이 흘렀습니다. 부산 해운대. 민우는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바다는 그에게 위로였습니다. 끝없이 밀려왔다 사라지는 파도처럼 아픔도 언젠가는 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부산지사의 새로운 프로젝트 팀장이 된 민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팀을 이끌었고 성과도 좋았습니다. 동료들은 민우를 존경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 힘든 일도 묵묵히 해내는 사람. 팀장님, 오늘 회식 가시죠? 후배가 물었습니다. 그래, 가자. 민우는 웃었습니다. 예전보다 웃음이 늘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후배들이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팀장님은 결혼 안 하세요? 민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했었어. 이혼했지. 아, 죄송합니다. 후배가 당황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민우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지. 그날 밤 민우는 해운대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이렇게 편안한 것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민우는 매주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민우야, 잘 지내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네, 어머니. 잘 지내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밥은 잘 먹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잘 먹어요. 여기 음식 맛있어요. 민우는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우야, 어머니가 미안하다. 왜요, 어머니? 민우가 물었습니다. 민우를 그렇게 키웠으니까. 내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민우가 선택한 거예요. 민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요즘도 집에만 있어. 밖에도 안 나가. 밥도 제대로 안 먹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우는 침묵했습니다. 민우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민우는 민우가 책임져야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알아.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다음 달에 올라갈게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어머니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우는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민우.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동생. 이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실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서울. 강서구. 어머니의 작은 아파트. 민우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커튼을 친 방은 어두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의욕이 없었습니다. 1년 전 그날 이후 민호의 삶은 멈춰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사람들을 피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신이 혐오스러웠습니다.
내가 형한테 그럴 수 있었을까? 민호는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수진에게 수없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는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SNS도 차단당했습니다. 수진은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형수, 아니, 지은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혼 후 지은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밥 먹어라.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민호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어머니가 차려놓은 밥상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앉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먹어야지. 이렇게 살면 어떡하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민호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너도 이제 일어나야 해. 이렇게 살 순 없어. 어떻게 일어나요? 저는 형을 배신했어요. 형수를, 수진이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거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형은 절 용서 안 할 거예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알아. 형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도 받아들여야 해.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을 포기할 순 없어. 너는 살아야 해. 어떻게든 살아야 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1년 사이에 어머니는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다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민호가 울었습니다. 그만 울어. 이제 그만 울고 일어서.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었습니다. 비록 형의 용서를 받을 수 없어도 자신의 삶은 살아야 했습니다. 다시 일 구하고 새로 시작할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지은은 짐을 쌌습니다. 이혼 후 1년 동안 이 아파트에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추억이 너무 많았습니다. 행복했던 추억, 그리고 끔찍한 추억.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민호와 함께 가구를 고르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던 저녁들, 주방에서 함께 요리하던 주말들, 그리고 그날 민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던 순간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1년 동안 수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로 지워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후회만 커질 뿐이었습니다. 복직을 했습니다. 다시 초등학교 교사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순수한 아이들 앞에서는 자신의 죄가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료 교사들의 시선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한 선생님, 이혼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힘드셨겠어요. 지은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울었습니다. 민호와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서로에게 독이 되는 관계였습니다.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되는 사이였습니다. 가끔 민우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까? 그러기를 바랐습니다. 자신 때문에 평생 아파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짐을 다 쌌습니다.
이사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오피스텔로 이사합니다. 학교와 가까운 곳, 더 작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안녕. 지은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과거에게, 행복했던 시간들에게,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게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6개월 후, 부산. 민우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차장 승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우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뻐 날뛰었을 텐데 이제는 승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아침 민우는 해운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왔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 아, 네. 앉으세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이라 카페가 꽉 찼네요. 여자가 웃으며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각자의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네, 주말마다 와요. 바다가 좋아서.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저는 여기서 미술학원을 운영해요. 주말에는 바다를 보며 쉬는 게 낙이에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러시구나. 민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례지만 서울 분이시죠? 여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민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억양이요. 부산 사투리가 아니라서. 여자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1년 반 전에 부산으로 왔어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적응은 잘하셨어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네, 여기가 좋아요. 바다도 있고 사람들도 따뜻하고. 민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부담 없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민우가 인사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기 오세요. 또 만나요. 여자가 웃으며 나갔습니다. 민우는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나쁘지 않은 만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하게 대화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민우는 다시 그 카페에 갔습니다. 여자도 왔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또 만나네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민우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매주 만났습니다. 친구처럼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민우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저는 박현주라고 해요. 어느 날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강민우입니다.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민우 씨, 결혼은 안 하셨어요? 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했었어요. 이혼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현주가 당황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민우는 웃었습니다. 현주 씨는요? 저도 이혼했어요. 5년 전에. 현주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힘든 시간을 겪었네요. 현주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현주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마주 봤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끼리의 공감. 그것이 두 사람을 조금씩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1년 후, 서울. 민우는 어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어머니의 집에 도착하니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반갑게 불렀습니다. 민우야. 어머니가 현관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잘 지냈지. 너는? 어머니가 민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저도 잘 지냈어요. 보세요, 살도 좀 쪘죠? 민우가 웃었습니다. 그래, 얼굴이 좋아 보인다. 어머니도 웃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준 음식은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부산에서 미술학원을 하는 분이에요. 이혼한 분인데 참 좋은 사람이에요. 민우가 웃었습니다. 민우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세요, 어머니? 민우가 당황했습니다. 기뻐서 내가 다시 행복할 수 있다니. 어머니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천천히 알아가고 있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말고. 어머니가 조언했습니다. 네, 어머니.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야, 민우 보고 갈래? 민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우가 여기 있어요? 응, 방에 있어. 요즘은 일도 하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우는 고민했습니다. 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동생이 어떻게 지내는지 잠깐만 볼게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민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우야, 형이 왔다. 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나왔습니다. 2년 반 만에 보는 동생.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길게 자랐고 수염도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형?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우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화, 슬픔, 그리움, 안타까움. 잘 지내니? 민우가 물었습니다. 형?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의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일은 구했다고 들었어. 민우가 말했습니다. 응. 작은 회사지만 다니고 있어.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민우는 짧게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 형, 나 정말. 민우가 말을 꺼냈습니다. 됐어. 민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과거는 됐어. 넌 내 인생 살아. 잘 살아. 형? 민우가 울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민우는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민우야, 조금만 더 있다가. 어머니가 만류했습니다. 아니에요. 부산에서 일 있어서. 민우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는데 민우가 뒤따라왔습니다. 형? 민우는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형,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형한테 용서받으려고 하지 않아. 그럴 자격 없다는 거 알아. 그냥
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민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잘 살아, 민우야. 민우는 짧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우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동생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기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잘 살기를 바라. 민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년 후, 부산, 해운대, 민우와 현주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편안하게 오늘 날씨 좋다. 현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바다도 평온하고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민우 씨 고마워요. 현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 민우가 물었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와줘서. 현주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현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내 인생에 와줘서.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하지만 새로운 미래를 향해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잊을 수 없고 완전히 치유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더 강해져서, 더 지혜로워져서,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하지만 진심으로. 현주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민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현주는 놀라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당신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민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며 민우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연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에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민호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민호야, 너도 새로 시작해야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 거야?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가정을 꾸릴 자격이 없어요.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호는 매일 밤 형을 생각했습니다. 형은 행복할까? 좋은 사람을 만났을까? 그러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형, 행복해줘. 제발. 민호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민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김포, 새 오피스텔. 지은은 학교 일에 몰두했습니다.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고 동료 교사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민우와의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모든 것을 망친 자신의 선택. 왜 그랬을까? 지은은 매일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연애는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설명할 수도 없었고 또다시 누군가를 아프게 할까 두려웠습니다. 한 선생님, 소개팅 어때요? 동료 교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지은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지은은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외로움과 후회를 친구 삼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삶의 대가였습니다. 가끔 민우의 SNS를 몰래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SNS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잘 살고 있겠지. 나 없이. 지은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죄책감을 안고 살되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고.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믿었습니다. 5년 후 부산. 민우와 현주는 결혼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 현주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먹어요. 민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바다 보면서 회 먹으러 갈까? 현주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닷가 식당으로 갔습니다. 회를 먹으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현주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민우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자신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배웠습니다. 용서하지 못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상처를 안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비록 배신당하고 무너지고 아파도 인생은 계속되고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포기할 것인가, 일어설 것인가. 민우는 일어서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사라졌습니다. 인생도 그랬습니다. 슬픔이 밀려오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민우는 현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것이 인생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어르신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